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앞에 창문이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햇살, 자연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얼굴 뽀샤시하게 나오다가 제가 이번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여기가 그나마 제일 편하고 잘 찍히는 거예요. 막상 뭐 스튜디오에서 찍고 이런 게 아니니까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해보기는 하지만 익숙한 게 편하고 저도 말도 편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저의 고향 같은 서재로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시작했을 때보다 머리가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겨울에 올해 초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4월입니다. 봄이에요. 그래서 조금 밝은 색으로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수잔 손택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타인의 고통,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석에 반대한다, 이걸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같이 읽고 있는 게 수잔 손택의 맛. 이게 걸크러쉬 너무 멋있죠? 이 수잔 손택은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 평론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문화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하버드에서 철학을 박사를 전공하셨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여성 리더 중에 한 분이죠. 이분한테 또 빠져서 제가 이렇게 또 세 권을 한 권은 다 읽었고 두 권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 읽었던 책을 한 권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타인의 고통. 최근에 보니까 설민석 선생님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더라고요.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책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타인의 고통을 쓰게 된 계기는 전쟁에 대한 이미지, 전쟁에 겪어보지 않았던 우리가 느끼는 전쟁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타인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을 실제로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받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러니까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전 세계적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사진 이미지를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전쟁을 다룬 책입니다. 제게 있어서 이 책은 스펙터클이 아닌 실제의 세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논증입니다. 저는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미지의 용도와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성, 연민의 한계, 그리고 양심의 명령까지 훨씬 더 진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개입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2003년 10월 12일 독일 출판협회는 제55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수잔 손택에게 평화상을 시상했다. 거짓 이미지와 뒤틀린 진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사상의 자유를 굳건히 수호해왔다는 것이 손택에게 평화상을 시상한 이유였다. 독일 출판협회가 잘 지적했듯이 손택은 첫 저서 해석에 반대한다에서 최근작 강조해야 할 것에 이르기까지 기계로 대량 복제되는 이미지가 한 문화의 간습성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추적해왔다. 그리고 그 작업은 현실 참여로 이어졌다. 손택의 현실 참여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대의 유명 시사지 파르티잔 리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고 미국은 대량 학살 위에 세워졌다. 미국적 삶의 특성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향한 모독이다. 백인은 역사의 암이다. 같은 숱한 독설로 미국의 은폐된 역사, 베트남 전쟁의 허위, 아메리칸 드림의 실상을 폭로했던 것이다. 주류 대중매체는 이 일을 계기로 손택의 별명을 대중문화의 First Lady에서 동시대 미국 문단의 악녀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으나 그 뒤로도 손택은 자신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다 같이 슬퍼하자, 그러나 다 같이 바보가 되지는 말자 라고 얘기하며
911 사건 직후, 9.11 사건 직후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반이성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으며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사이비 전쟁을 위한 사이비 선전 보고를 그만두라고 부시 행정부를 공격하는 등 손택은 결코 논쟁을 피하는 법이 없었다. 사회에 좀 비판적인 시선이 없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다양한 시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체가 없겠죠. 근데 손택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잘 표현한 그런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전에 공유했던 시몬드 보부아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이기도 하고요. 평생을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또 지위, 그리고 대중문화를 좀 더 발전적인 시각으로 깨어있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전쟁의 사진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일부 조작돼 있다라는 거죠. 막상 사진을 보면 그 아픔, 연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손택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사진을 보고 연민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내 환경이 그나마 낫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또 뒤돌아서면 자기의 일상으로 금방 회복하는 그런 전쟁의 사진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특히 이 유명한 사진 중에 요거 기억나세요? 이 사진은 로베르 두아노의 작품인데 시청 앞에서의 맞춤, 파리에서 1950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은 조작이 된 거라는 거죠. 전쟁통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필 카메라가 잘 찍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에피소드를 여기에 공유를 했는데 로베르 두아노는 1950년 라이프 그 전문 잡지 있죠. 라이프를 위해서 자신이 찍은 사진, 그러니까 젊은 남녀 한 쌍이 파리 시청 근처의 보도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일종의 순간 포착이었다고 명확히 주장한 적이 결코 없었다. 먼 훗날 40여 년이 지난 뒤 일당을 받고 고용된 한 쌍의 남녀가 두아노의 지휘 아래 입을 맞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이 사진이야말로 고이 간직해야 할 낭만적인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파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근데 여전히 저희는 이거 모르죠. 파리는 이렇게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곳이야 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인식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작가가 사랑과 죽음이 펼쳐지는 장소를 드나드는 스파이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사진에 찍힐 인물들이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방심 속에서 사진작가에게 찍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무리 사진은 무엇이다 혹은 사진은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정교하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재빠른 사진작가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을 포착해 놓은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만족감을 결코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근처에 있던 사진작가가 적절한 순간에 셔터를 열어서 찍은 전쟁 사진만을 진정한 전쟁 사진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승전 장면을 담은 사진들도 모조리 적격 판정을 못 받을 것이다. 그 전쟁 사진마저도 승전의 느낌을 이렇게 연출했다라는 거지. 연출해서 찍은 그 사진. 그거를 대중이 소비한다. 그런 시각을 가지지 못하다가 제가 이거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읽었는데 읽고 약간 쇼크 먹었어요. 아, 나의 그 대중적인 마인드, 시선은 얼마나 좀 편협했던가. 이런 사실이 있었네. 이런 책을 써주시다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한국전쟁을 겪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제 거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희는 분단 국가입니다. 근데 저희도 남북전쟁에 대한 거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쟁을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볼 때 희생자들, 슬픔에 빠진 친지들,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 전쟁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거나 근접해 있다. 전쟁을 가장 솔직하게 재현해 놓은 것, 어떤 재앙으로 부상을 입은 신체를 가장 솔직하게 재현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낯선 존재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피사체가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할수록
사진작가는 훨씬 더 신중해지는 법이다. 또 수잔 선택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아, 흑인, 아프리카인들이 그런 모습을 주로 담았어요. 그래서 화이트, 백인계,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이 주로 있고 고통받고 학대되고 힘든 사진들은 다른 사람의 다른 인종,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를 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을 그렇게 인식하게 교육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해서 미국에서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신들보다 어두운 피부를 지닌 이국인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광경을 사진에 찍어 전시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일이다. 비록 적이 아닐지라도 타자는 백인들처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에 실린 유명한 사진에 찍힌 사람, 부상을 입은 채 목숨을 구걸해야만 할 운명에 처한 그 텔레반 병사에게도 아내와 자식, 부모와 형제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형제인 그 병사가 살육되는 장면이 찍힌 저 3장의 컬러 사진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그 사진들을 보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은 참 잔인해요.